네, 수학원 RPM 105번 문제입니다. 105번 문제도 위에 거랑 비슷한데 살짝 바꿨어요. 살짝. 근데 그 되게 살짝인데 이게 처음에는 좀 당황할 수 있지만 어쨌건 이런 유형을 계속 풀어보다 보면 나중에 문제 풀 때 경우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아마 능숙하게 웬만하면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105번을 보면은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3이니까 분명히 이거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을 쓸 거야. 근데 보니까 8x제곱이 27y제곱이래요. 아까는 보통 3개가 같다고 나왔는데 이번엔 2개만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얘를 만족시키는 두 실수 xy에 대해서 얘를 구하여라.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2의 x제곱 더하기 3의 y제곱이 나왔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8의 x제곱이랑 27의 y제곱은 둘 다 각각 밑을 2와 3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8은 2의 세제곱이니까요. 2의 3x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7의 y제곱,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3y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양변을 3분의 1 제곱해 주시면요. 아이고, 네,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2의 x제곱이 뭐랑 같아요? 3의 y제곱이랑 같은 상황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같으면 는 k라고 세 개 같아도 는 k라고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는 k라고 두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세요? 자, 이제 는 k라고 해서 그럼 이제 지금 일반적인 문제가 된 거야. 이제 이런 일반적인 문제가 됐고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건 2의 x제곱이 k니까 k의 x분의 1제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2라고 얘기했고요. 네, 3의 y제곱이 k니까 k의 y분의 1제곱이 뭐라고 했어요? 3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확인해보니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뭔지 알려줬는데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을 하려면 k의 x분의 1 제곱 곱하기 k의 y분의 1 제곱 해주면 k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제곱이 될 거고요. 그건 2 곱하기 3에서 6이 됩니다. 네, 그런데 다시 한번 잠깐 요게 3이라고요. 요게 따라서 얘가 뭐인 거예요? 3인 거예요. 그래서 k의 세제곱이 6인 거고요. K를 구하시면은 6의 3분의 1 제곱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문제 풀이 거의 끝났어요. 자, 구하라고 하는 건 지금 2의 x제곱 더하기 3의 y제곱의 세제곱이잖아요. 다시 한번 2의 x제곱 더하기 3의 y제곱인데 2의 x제곱 k라고 하기로 했어요. 3의 y제곱도 k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럼 몇 k예요? 2의 x제곱 더하기 3y제곱은 2k가 되겠죠. 그거를 몇 제곱 해준 거예요? 세제곱 해준 거예요. 자, k가 6의 3분의 1제곱이잖아요. 아이고, 죄송해요. 웬 k제곱? k제곱 아닙니다. x 다시 2의 x제곱이랑 y제곱이니까 2의 k죠, k. 어머나, 다 날라갔네. 네, 다시요. k제곱이 아니라 얘가 k고 얘가 k니까 2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이거 세제곱 해주면 8k의 몇 제곱이에요? 세제곱이죠. k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 6의 3분의 1제곱이 들어갈 거예요. 6의 3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8, 6의 3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결국은 6의 3분의 1의 세제곱은 6이고 6, 8에 48에서 48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110번. 네, 얘도 마찬가지예요. 살짝 꽈는데 여러분들 그 구조가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얘를 세제곱한 게 이거죠. 얘를 세제곱한 게 이거니까 무슨 공식? 세제곱 공식을 써야 되지 않을까를 좀 재빠르게 캐치해 줬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저는 얘가 앞에 나와 있는 게 좋지 얘가 앞에 나와 있으니까 뭔가 좀 헷갈려. 그러면 네가 문제를 풀 때는 위치를 바꿔도 당연히 크게 상관이 없겠죠. 왜? 덧셈은 뭐가 성립하니? 교환 법칙이 어차피 성립하니까요. 저게 불편하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래놓고 이제 분자를 인수분해 하면은 당연히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a의 x제곱이 되니까 a의 2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거 곱하기 이거 빼기 들어가니까 빼기를 그냥 뒤에다 쓰고요.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x제곱 해주면 a의 마이너스 2x제곱이 될 거라는 얘기죠. 자, 요게 이제 분자고요. 분모에 뭐가 있어요?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있어서
약분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원하는 정도는 뭐냐면요, 이거 보자마자 바로 얘로만 갈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약분되고 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a의 2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이 3이라는 얘기인데, 문제에서는 이제 a의 2 마이너스 x제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나는 실수를 자주 하는 약간 맨홀형 인간이다 싶으면요, 문제를 풀 때 a의 마이너스 2x제곱을 t로 치환해서 푸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시 보라고, a의 마이너스 2x제곱을 t라고 쓰세요. 자, 그러면은 a의 마이너스 2x제곱이 t잖아요. 그러면 a의 2x제곱은 a의 마이너스 2x제곱의 그냥 역수일 뿐이니까 t분의 1이라고 쓰고요. 여기는 3을 이쪽으로 쇽 넘기면 플러스 4는 0이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식은 양변을 뭐를 곱합니까? t를 곱합니다. 자, 따라서 t제곱 플러스 잠시만요. 여기 플러스 4가 아니라 마이너스 4죠.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는 0이죠. 약간 슬픈 느낌이 들 거예요. 왜냐면 아름답게 인수분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근해 공식 다들 아시죠? 네, t 해가지고 이 풀마, 네, 그래도 여전히 당황스럽네요. 이 풀마, 지금 b 프라임 공식 쓰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 풀마 루트 3입니다. 조건을 다시 보니까 양수 a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문제는 둘 중에 하나만 답이거든요. 써보니까 하나가 2 플러스 루트 3이고요. 하나가 2 마이너스 루트 3인데 2는 루트 4니까 둘 다 양수입니다. 따라서 답이 그냥 이거 자체가 되겠네요. 예, 넘어가도록 할게요.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했던 105번 하고요, 110번 하고요, 111번이요. 조금씩 튼 문제들이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알파의 마이너스 1제곱을 제곱하면 얘죠. 베타의 마이너스 1제곱을 제곱하면 얘죠. 그쵸? 이게 무슨 공식이야? 합차 공식이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만약에 이게 조금 헷갈릴 것 같으면은 a의 마이너스 1제곱과 b의 마이너스 1제곱을 다른 문자로 치환해 주세요. 뭐 a, b라던가. 근데 제가 안 헷갈릴 자신이 있다, 그럼 이 상태로 풀어주는 게 사실 제일 좋기는 합니다. 자, 저는 이 상태로 한번 풀어볼게요. 알파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마이너스 1제곱인데요. 지금 분모 보니까 무슨 차입니까? 합차입니다. 그래서 알파의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베타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알파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마이너스 1제곱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무슨 분이 돼요? 약분이 돼요. 자, 그래서 알파의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베타의 마이너스 1제곱은 1이에요. 1제곱분의 1은 25분의 4. 자, 그러면은 얘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줘야겠네. 이 부분을. 알파 마이너스 1제곱은요, 옆에다 써볼게요. 알파분의 1이고요. 베타 마이너스 1제곱은요, 베타분의 1인데 그거분의 1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부분을 먼저 계산해 주시면은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1이죠. 자, 따라서 지금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결론은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베타가 될 거라는 얘기고요. 그게 25분의 4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근데 왜 알파 베타로 정리를 해주나요? 알파의 마이너스 1제곱 베타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정리하면 안 되나요? 안 되죠? 여기에서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뭘 쓸 거예요? 근궤관을 쓸 거, 근궤관. 그래서 근궤관을 쓰면은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예요? 마이너스 2k고요. 설마 제가 근궤관 설명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죠? 교육이 됩니다. 네, 정리. 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k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6입니다. 약분 먼저 하죠, 그냥.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k분의 3이네요. 마이너스 k분의 3 먼저 쓰고요. 이게 25분의 뭐예요? 4예요. 따라서 k는 넘겨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4분의 75인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겠네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112번. 112번까지 하고 잠깐 끊고 갈게요. 자, 112번 보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얘가 3분의 14고, 어이쿠야. 근데 만만해 보이진 않네요. 그러니까 여기 계속 조금씩 변형을 시킨 건데, 얘는 좀 많이 변형시켰네요. 모두 만족시키는 실수 A, B, C에 대해서 4의 A제곱 플러스 4의 B제곱 플러스 4의 C제곱을 구하세요. 기초가 잘 돼 있는 학생은 보자마자 알 텐데 이게 뭐가 필요할 거냐면요. 세 개를 제곱해 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건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약간 이게 요 공식이 고2 과정에서 굉장히 자주 나온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이거 전개하는 거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아시겠죠? 아 근데 저기 A, B가 있는데 이거 공식 보고 이제 설명을 해줄 건데 A, B, C가 중복되면 좀 그러니까 전 굉장히 친절한 선생님이거든요.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Z 플러스 ZX 라고 쓰는 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덜 헷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는 사실은 한 번에 이거다라고 정리하기가 만만치 않은 부분이 사실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시간을 좀 투자해서 생각을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문제를 처음 보는데 시험에 나오면 아마 못 풀 가능성이 크거나 당황할 가능성이 커요. 조금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나 곱셈 공식이나 이런 기초가 잘 돼 있는 학생 그리고 이 지수법칙의 계산이 좀 원활한 학생들은 아마 그 조그만 시간을 더 주면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그 포인트는 이제 어떻게 되냐. 얘를 제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얘를 제곱을 하잖아요. 그 뭔가 얻어지는 게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1번에서 얘를 한번 제곱을 해봅시다. 1번. 저놈을 제곱하면요. 결국은 2a 제곱에 해당하는 게 x고요. 2b의 제곱 해당하는 게 y고 2c 제곱하는 게 z니까요. 네, 그 xyz라고 생각하고 전개를 해주시면요. 2의 a 제곱은 2a의 제곱이니까 그냥 바로 4a 제곱이라고 쓸게요, 여러분들. 그 정도는 되시죠? 그 다음에 4b 제곱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4c 제곱이라고 쓰세요. 아이고, 눈 하면 안 되죠. 네, 죄송해요. 더하기 2.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x 곱하기 y잖아요. x 역할하는 게 이거고 y 역할하는 게 이거니까 쉽게 말해서 두 개를 곱해줘야 된다 그 얘기죠. 자, 밑이 같은 거듭 제곱끼리 곱이니까요. 아마 이렇게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yz니까 두 개 곱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2에 b 더하기 c. 그 다음에 z 곱하기 x니까요. 2에 a 플러스 c 제곱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뭔가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약간 요거 보면은 뭔가 힌트가 좀 보이죠. 이거를 이제 여기서 활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어요. 실제로 여기서 바로 쓰는지 안 쓰는지 예를 마저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 준 거니까 지금 우변 정리한 거고요. 좌변 정리한 거고요. 우변은 뭐가 되냐면 4분의 13의 제곱이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번을 정리를 해봤어요. 1번을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좀 슬픕니다. 뭐 정리되는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이거거든. 구하고 싶은 게 이거니까 쉽게 말해서 얘만 알면 돼. 그럼 얘를 어디서 구해야 되냐? 여기서 구해야 되거든요. 고민을 좀 해봅시다. 저거를 제곱하는 건 제곱은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세요. 전 지금 머리로 제곱을 해봤는데 사이즈가 안 나와요. 사이즈가 안 나오니까 2번하고 특징을 한번 활용해 봅시다.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뭔가 좀 이상하지 않니? 그래서 2번은 2에 a제곱분의 1 더하기 2에 b제곱분의 1 더하기 2에 c제곱분의 1이 2분의 11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네, 이렇게 되면요. 어쨌건 분모가 서로 다른 덧셈이니까 좌변은 무슨 분해서? 통분해서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그 분모는 싹 다 곱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밑이 같은 거듭제곱 길이의 곱셈이니까요. 지수끼리 더해주고요. 자, 생각해보자. 얘가 그 세 개가 다 곱해지는 거니까 분자에 뭐 곱해야 돼? 이거 곱하기 이거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 이 b제곱의 분자에 뭐 곱해야 돼? 이거 곱하기 이거 해야 되고요. 이 c제곱의 분자에 이거 곱하기 이거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곱해서 써주시면요. 어차피 2에 a 플러스 b제곱 더하기 2에 b 플러스 c제곱 더하기 2에 a 플러스 c제곱이 나옵니다. 아, 그게 2분의 11이네요. 잠깐만. 여기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아,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네요. 맞습니까? 자,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니까 결국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1이라는 소리죠. 맞나요? 네, 그러면 결국은 정리를 한 번 더 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2의 a 플러스 b 플러스 2의 b 플러스 c 플러스 2의 a 플러스 c가요 2분의 11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죄송해요. 이게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분의 1에서 2네요. 대재앙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결국은 2의 a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의 b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의 a 플러스 c제곱이 4분의 11이다 하는 그런 얘기죠. 2를 넘겼으니까 요렇게. 아, 그럼 끝났다. 자, 요게 4분의 11이고요. 여기에 4분의 11이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4분의 11이 여기 들어간 상태를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보면 4의 a제곱 더하기 4의 b제곱 더하기 4의 c제곱 더하기 2 곱하기 4분의 11은 4분의 13의 제곱이다 하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쵸? 네, 그러면 얘를 4분의 11만 뭐 시켜서 4분의 11만 이항시켜서요 그대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계산을 하면은 결국은 4의 a제곱 플러스 4의 b제곱 플러스 4의 c제곱은요 16분의 81이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답을 구했네요. 만만치 않은 문제였어요. 일단은 호흡이 좀 길었죠. 여기까지 풀고 잠깐 끊도록 하겠습니다.